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9장 변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 진행을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예요. 자, C에서는 이제 우리가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두 가지로 좀 구분하는데, 그래서 지역 변수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또 전역 변수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실제 우리 그 필요한 경우에 변수에다가 방을 만들고 값을 집어넣었다가 필요할 때 이제 갖다 쓰는 그런 저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지역 변수, 전역 변수라는 두 가지 개념을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하고 프로그램 실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 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하고 거의 개념이 동일합니다. 자, 우선 이제 이 지역 변수 개념을 가만 보면 실제 함수의 실행 범위 중괄호 안에서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유효한 범위는 어디든지 이 변수라는 것은 자바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중괄호 시작 안에서 선언이 되고 사용이 되고 이 중괄호를 벗어나면 실제 그 유효하지 않고 그 변수는 없어지는 이런 형태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교재 뭐 259페이지 그 위에 전역 변수 위에 보면 뭐 자동 변수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일단 그거는 동그라미 이렇게 전체 표시하신 다음에 미사용 이렇게 해주세요. 자동 변수에 대한 개념을 뭐 여기 교재에서 해놨는데 거의 이 부분은 뭐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X를 치세요. 그래서 우선 자바의 변수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C에서도 지역 변수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유효 범위는 중괄호 안에서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259페이지 하단에 이제 전역 변수에 대한 부분인데 이 전역 변수라는 것은 이제 그 지역 변수의 반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함수 안에 중괄호 안에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그죠? 함수 밖에서 밖에다가 선언을 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뭐 자바의 필드 개념하고 똑같지는 않고요. 약간 유사한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럼 우선 이제 전역 변수를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 요 밖에다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모든 함수에서 이 전역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역 변수로 만들어 놓게 되면 실제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까지 이 변수가 계속 살아 있어요. 계속 살아 있으면서 실제 서로 이제 이 전역 변수라고 되어 있는 놈은 여러 함수에서 다 공동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근데 이제 자바에 있는 필드는 조금 개념이 틀린 게 만약 자바에서 이런 C에서 얘기하는 전역 변수처럼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면 이제 그런 필드를 정의해 놓은 그 같이 사용할 그 클래스를 다 같이 인풋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다 같이 인풋을 해서 사용을 하면 마치 C처럼 이 전역 변수처럼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역 변수 사용을 해놓고 이제 다른 곳에 다른 함수 내에서 이제 막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보면 이제 물리적으로 아까 앞에 우리 실습할 때 보면 마이너스 점 C 해서 이제 별도의 C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래서 선언된 그 전역 변수가 다른 물리적인 다른 .c 파일에서도 사용이 되려면 이제 선언하면서 이제 다른 파일에다가 앞에다가 extrn이라고 하는 extern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앞에다가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프로그램에서 이 전역 변수는 내 .c 파일에서 선언한 게 아니라 다른 .c 파일에서 선언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이제 뭐 잠깐 얘기를 해주면 이게 이제 이해가 돼요. g발이라고 나와 있는 요 전역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main.c에서 선언을 해놨죠. 근데 만약
func.c라는 파일에서 요것을 같이 사용을 하려면 이제 여기다가 전역 변수 선언을 해주면서 요 앞에다가 extern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 붙여줘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26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있는 프로그램을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교수님이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소스 코드를 한번 따라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보니까 스타디오 h 그 다음에 myheader.h 가서 보니까 이거 딴 건 아니고요, a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한다네요.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함수는 어디 있느냐? 여기 보니까 func.c 안에서 정의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들어와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금 보면 전역 변수 gvar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해놨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 보면 헝가리언 표기법이라고, 이게 C에서는 이제 과거에 이게 전역 변수인지 지역 변수인지 이거를 변수 이름에다가 뭔가 앞에다가 뭘 붙여서 한번 좀 구분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헝가리언 표기법인데, 이제 지금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안 쓰는 건 아닌데, 우리 객체지향 개념으로 넘어오면서는 이런 헝가리언 표기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니까 지금 예제 프로그램도 이런 게 있다를 교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변수명이라든지 그다음에 함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C 프로그램 할 때 다르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교수님이 하는 것이지, 실제 이름을 붙이는 이런 룰들은 여러분들이 자바에서 쓰는 객체지향 표기법을 그대로 동일하게 써도 무방하고 그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C가 C++이나 C샵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자바에서 배운 객체지향에서 쓰는 방식으로 다 이름 붙이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어쨌든 g발이라고 전역 변수 만들어 놓고 1이라고 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alue 10에다 놓고 value를 찍었어요. 자, 그럼 여기 이제 10이라고 찍혔어요. 찍혔고, 자, 그 다음에 요 메인 함수 안에서 g발이라고 해서 출력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현재 g발은 1이라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1이라고 나오겠죠. 자, 1이라고 나오는 것이고, 자, 그리고 a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했습니다. 자, a라는 함수에 가서 보니까, 자, 이번에 이제 뭘 했나 봤더니, 우선 g발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요거는 .c 파일이 다르기 때문에 extern이라고 하는 부분을 붙여서 전역 변수를 사용해 줬네요. 자, 그 다음에 참, 우리 교재에 있는 include myheader.h라고 예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교재 프로그램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안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라고 하는 함수에 보니까, 지역 변수로 value라고 잡아서 20이라고 값을 넣고, 그 다음에 gbar을 2를 증가를 했네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그 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이제 value라고 하는 것을 찍었는데, 아까 여기에 a라고 하는 함수의 이 value라는 것은 내내 요 중괄호 안에서만 유효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무런 여기 메인 함수에 있는 value라고 하는 그 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value라고 하는 값은 10이에요. 그죠? 위에서 아까 있던 10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g발이라는 것을 찍었더니 아까 g발이 지금 1이죠. 1. 자, 1이고 그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실제 a라고 하는 함수에서 1을 증가시켰어요. g발을. 그랬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출력을 한 그 결과 자체는 1이 증가된 2가 출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64페이지.
변수의 이제 우선순위인데, 자, 뭐 이건 변수의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은 뭐 자바도 다 동일해요. 자, 지역 변수,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있으면 이름이 동일하다면 지역 변수가 당연히 먼저 쓰겠죠. 그러니까 중괄호 안에서 존재를 하니까. 그래서 우선 이 우선순위에 대한 룰 자체는 뭐냐면 딱 중괄호를 봐요. 그래서 해당되는 그 중괄호 가장 하위에서 선언한 동일한 변수명인 경우에 하위에서 정의한 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변수명을 똑같은 변수명을 막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이제 개발하는 현장에 보면 다 용어에 대한 부분도 정의하고 그다음에 그 용어를 기반으로 해서 C 같으면 전역 변수명이나 지역 변수명이나 이런 명칭들을 다 미리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명칭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그 지역 변수 개념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할 때 선언해서 사용하고 그 중괄호가 벗어나면 무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변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국 그 변수에 적용하는 범위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생명력은 그 변수가 선언된 이 중괄호 기준으로 우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괄호 안에서 선언된 변수가 있으면 그거부터 선언을 하는 것이고, 거기 없다면 그 위에 있는 중괄호, 그 다음에 그 함수까지 다 본 다음에 거기도 없으면 결국 전역 변수에 있는 전역 변수로 선언된 것을 이름이 동일하다면 그것을 적용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265페이지에 있는 우리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variable scope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자, 이렇게 주고 요것도 실행하면서 한번 봅시다. 딱 실행을 했어요. 자, 지금 보니까 전역 변수로 넘버를 잡아서 1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안에서 이제 또 지역 변수로 넘버 똑같은 이름을 잡았네요. 그리고 여기 출력을 했어요. 자, 출력을 했더니 당연히 이것은 중괄호 안에서 선언된 지역 변수의 넘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if 문장 물어보면서 또 중괄호 안에서 또 지역 변수 넘버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지금 넘버라는 게 전역 변수, 그 다음에 지역 변수 중에서 두 개 위에서 아래서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다 똑같은데 여기서 프린트를 해보니까 결국 가장 가까운 것인 그 중괄호 안에서 선언된 20 이것을로 인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벗어나서 또 이번에 출력을 하니까 이번에는 10이라고 출력이 됐어요. 자, 이건 뭐에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중괄호 안에서 선언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쭉 내려와서 A라고 하는 함수를 또 호출했네요. 호출을 해서 자, 이번에 넘버를 한 개 증가시키고 찍었어요. 자, 그럼 넘버는 지금 보니까 이 안에서 뭐 넘버라고 선언된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뭘로 간주한다? 위에 있는 전역 변수로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전역 변수 넘버를 하나 증가시키고 출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1에서 2로 증가한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또 슬라이드로 돌아갑시다. 자, 다음은 이제 267페이지. 267페이지에 있는 정적 변수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적 변수면 앞에다 스태틱을 붙이고 이것도 이제 자바에 동일한 개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스태틱이라고 붙이면 이것이 실제 프로그램이 있는 그 메모리에 보존이 돼서 실제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유효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변수 단위로 이제 기억 장소 한 개만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 정적 변수인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외부 정적 변수하고 내부 정적 변수라고 하는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외부 정적 변수는 뭐냐면 우리 아까
함수 밖에다가 선언하는 전역 변수 우리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전역 변수 선언하는데 그 앞에다가 스태틱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붙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전역 변수는 원래 프로그램 종료까지 그냥 유효해요. 그죠? 유효하고, 그 다음에 다른 .c 파일에서 사용할 때는 extrn, extern이라고 해서 다 공유 사용 가능하고. 자,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실제 외부 정적 변수라고 하는 부분이 내내 전역 변수이면서 앞에다가 스태틱만 붙여놓은 경우거든요. 그럼 뭐가 다르냐? 딱 다른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얘를 스태틱이라고 붙인 그 .c 파일에서 한 개 C 파일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은 다른 .c 파일에서 extern 해서 뭐 쓴다든지 이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용도 자체가 이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보통 이렇게 은닉하는, 그죠? 해당되는 그 .c 안에서 요 전역 변수로만 얘는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c 파일에서는 못 보게, 즉 은닉을 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부 정적 변수라는 것은 실제 우리 이제 함수 안에서, 중괄호 안에서 아무데나 우리 붙이면서 선언하는 지역 변수인데, 이 앞에다 스태틱을 딱 붙이게 되면, 자, 요거 마찬가지 프로그램 종료 때까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변수의 초기값 한 번만 딱 할당한 다음에 할당을 한 다음에 계속 어떤 변경한 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본다면 함수의 뭐 계속 실행 횟수를 한번 우리가 카운트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내부 정적 변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프로그램이 268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름을 교수님이 static variable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프로그램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먼저 봅시다. 요거 지금 내부 정적 변수 부분만 우선 실행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할게요. 자, 보니까 이제 콜럼버라고 하는 함수 선언을 먼저 했네요. 그래서 콜럼버 해서 보니까, 자, 그래서 요 콜럼버라고 하는 요 함수를 보면, 자, 보니까 여기 카운트라고 하는 지역 변수 하나 선언하면서 앞에 스태틱이라고 붙였네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잘 봐야 될 게, 그러면서 여기다 1이라고 줬죠. 그죠? 1이라고 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냥 일반 변수로 넘버라고 하는 것을 놓고 1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지금 계속 위에서 5번 호출을 하네요. 5번을 계속 호출을 합니다. 자, 그럼 호출할 때마다 얘가 뭐 하나 봤더니 실제 호출할 때마다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를 시키네요. 증가를 시키면 원래는 한번 호출할 때마다 5번이 호출이 되겠어요. 그럼 5번 호출할 때마다 이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시켜서 여기다 출력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지역 변수로 선언한 넘버도 하나씩 증가를 시키면서 출력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결과를 받으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스태틱이라고 붙은 것은 실제 보면 1, 2, 3, 4, 5 하면서 계속 증가시켰던 값들이 계속 남아 있었죠. 그죠? 스태틱을 붙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잘 보면 맨 처음에 equal 1하고 초기값 준 부분이 있죠. 하지만 요건 맨 처음에 한 번만 유효해요. 그리고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는 딱 한 번만 초기값 한 번 주고 그 이상은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어도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카운트가 1, 2, 3, 4, 5 이렇게 증가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지역 변수로 선언한 놈은 한번 호출하고 중괄호 끝나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초기화가 되면서 1, 1, 1, 1이라고 이렇게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갑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270페이지 레지스타 변수입니다. 자, 레지스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일반 메모리에 있는 저장소가 아니라 CPU 내에서도 CPU가 사용하는 아주 작은 메모리 내에 정의되는 좀 뭐 이제 하드웨어 부분도 있지만 하드웨어에 좀 디펜던트한 레지스터라고 하는 저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레지스터에다가 저장하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레지스터 변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특수한 경우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진짜 이제 일반 요즘에는 이제 뭐 하드웨어가 하도 이제 커서 많이 이제 뭐 성능들이 좋아져서 이런 레지스터를 굳이 안 써도 이렇게 성능에 큰 문제가 없는데 뭐 교수님도 이 레지스터 변수라는 것을 써본 적은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C 프로그램을 뭐 하다가 정말 0.001초라도 땡길 필요가 있다. 정말 그래야 된다라는 특수한 경우가 있을 때 이런 레지스터 타입으로 정의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프로그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있는 예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레지스터 베리어블이라고 프로그램 이름을 줬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합니다. 자, 실행을 하면 자, 지금 프로그램 보면 단순하게 뭐 int count고 int count인데 앞에다가 레지스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놓고 이제 1부터 만까지 합계를 구해서 실제 그 합계를 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할 때 그냥 타입 앞에다가 레지스터라고 해서 이름만 붙이면 실제 저장소를 실제 운영 체계에서 알아서 C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 체계에서 CPU에서 사용하는 그 레지스터에다가 저장을 하고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변수에 대한 부분을 C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수에 대한 부분들은 뭐 자바에서 얘기하는 변수와 필드와 이런 부분하고 좀 유사한 부분도 있고 조금 이제 C에서 달라진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